오늘은 새로운 챕터로 이제 세포를 마지막으로 이제 방점을 딱 찍는 세포에 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세포 외 기질, 아니 무슨 소리야,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같은 것들을, 잠깐만 우리 그거 했나? 다 했지. 다 끝났었지. 맞아. 세포 외 기질에 관해서 세포 골격하고 그것을 뭐야 이거,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안에는 뼈대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뼈대처럼 정말 그 뼈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 단안하게 이상한 애들이 우리를 거미줄처럼 속을 이렇게 딱 깔아 놓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세포 골격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들은 저 소기관은 아니지, 오가넬은 아니야. 그런데 이들이 없으면 진짜 뼈대 없는 문어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거지, 세포 하나의 모양이. 이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 세포 골격은 그러니까 진핵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세균에는 이런 세포 골격 같은 이런 사치품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진핵세포에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전부 다 단백질로 돼 있지. 이 공간이 세포라고 치면은, 세포 안에 공간이라고 치면 여기를 무너지지 않게도 해야 되면서 여기저기를 전부 모양을 제대로, 다시 동물 세포만 하나 예를 들더라도 세포들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포는 전형적인 동물 세포 이렇게 동그란 이런 세포도 물론 있겠으나, 가장 극단적인 예로 이런 세포도 있잖아. 그래, 신경세포. 이 모양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좀. 똑같은 세포라는 게 결국은 처음에 태어날 때 수정내에서 태어날 때 그냥 동그란, 일반적으로 이 둥그런 모양으로 세포막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희한하게 이런 막 이쪽은 그러니까 갑자기 감전된 머리가 삐쭉삐쭉 서는 이런 모양에다가 길다랗게 여기 돼 있고 끝에는 발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세포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또 어떤 세포는 그래, 우리의 껍질을, 우리의 표면을 보통 담당하는 세포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지금 무슨 심슨이라고 이렇게? 뭐야 도대체 이게?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접니다 하고 안에 들어있는 세포 골격들의 배열을 전부 딱 아주 자기가 무슨 아키텍트라고 이런 것들을 전부 디자인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세포 골격들이 이런 동물 세포,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고 특이한 모습들을 이렇게 일단 규정을 지을 수가 하고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 단백질들로 물론 이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 없으면 뭐 어쩔 뻔했나 진짜. 여기저기 그냥 안 끼는 데가 없네. 이 단백질로 만들었는데, 그 단백질은, 그러니까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단백질, 뭐 항체라든가 그래서 글로뷸라라고 하지. 그래서 영어로 항체를 이뮤노글로뷸린이라고 하는 얘기죠. 동그랗게 생긴 애들은 이제 글로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섬유처럼 길다랗게 긴 막대처럼 생긴 파이브로스라고 해서 그런 막대처럼 생긴 긴 장대 모양의 단백질이라야만 되는 거지. 그래야 긴 장대 가지고서 여기서 여기까지 딱딱딱딱 기둥도 세우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탁탁탁탁 세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 오버하지 말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 길다란 모양을 세우려면 긴 장대 모양의 단백질들이 속에 안에 무슨 전선처럼 깔려 있어야 이게 이 모양이 되는 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 가지 형태, 딱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로 만들어졌는데, 전부 이들의 공통점은 동그리가 아니라 섬유소 형태, 긴 파이브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섬유소 형태의 단백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백질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긴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지가 무슨 테슬라야? 아니지.
지가 만들려면 하나하나 조립을 해서 중합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주형으로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합체가 나니까 세 가지 종류의 이름,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돼 있는데 뭐 이름이야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이름도 그래요. 왜 얘는 소관이고 다른 애들은 섬유일까? 소관과 섬유의 차이점은 뭘까? 소관은 우리의 수도관처럼 구멍이 안에 중앙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술 먹다가 너무 집에 늦어서 통금 시간 놓치면 그 관 안으로 들어가서 자다가 아침에 가기도 하고, 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대학교 때. 통금이 있었을 때. 그런 관이 있는 거예요. 관 속에. 섬유는 뭐야? 중간에 그런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커요? 섬유가 커요? 관이 크지. 그러니까 가장 큰 이 세 가지 형태의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가장 이 대마왕은 누구냐? 제일 큰 형님. 미세소관인 거지. 이름에 미세가 들어갔다고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 중에서 제일 크다. 왜냐면 속이 뻥 뚫려 있을 정도로 되니까 이만큼 이 지름이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세소관이 가장 굵고 그 다음에 중간 섬유, 그 다음에 미세 섬유 순으로 이렇게 크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같이 공통으로 연합을 해서 일을 벌이는 거지. 물론 또 각자 따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능들도 물론 있고. 그래서 형태 전부들 다 중합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관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런 동그리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돌아가면서 막 합쳐져 가지고서 본드로 붙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긴 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전부들 단위체들이 있다는 거죠. 소단위체 또는 단위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굳이 세포생물학 시간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구분해서 미세소관, 그러니까 마이크로 튜뷸를 만드는 기본 단위는 뭐냐? 튜뷸린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슨 뭐 GTP가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런 세세한 것들에 몰입돼 가지고서 큰 중요한 걸 놓치지 말고 미세소관 큰 관이야. 공통점들은 전부 작은 부품들로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야. 각자의 조립이 다른 조립에 사용되는 단백질들의 종류가 물론 다르겠지. 여기는 튜뷸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것까지 기억력이 워낙 좋아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똑똑한 머리에 기억력들이 워낙 좋아가지고서 한번 듣고선 튜뷸린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물론 다행이고 다른 거 신경 쓸 게 많은데 내가 굳이 튜뷸린을 외워야 돼? 그냥 관심 꺼 해도 뭐 문제 없고 가질 거. 어쨌든 중요한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을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그래서 길게 크게 만드는 애들이구나. 중간 섬유, 미세섬유에 대해서는 이 액틴이라고 하는 미세섬유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그란 구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 액틴들은 사실 우리 근육의 수축을 담당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골격 단백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능들을 하면 일단 이거는 대충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지. 얘들이 우리의 하나의 세포의 어떤 특이적인 모양을 이들이 결정을 해주는구나. 뭐 알겠어. 근데 또 한 가지는 고정을 해준다. 소기관들이 여기 중간에 이 공간에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 또는 어떤 골지 보통 보면 각자 이제 전형적으로 핵이 저기에 있다 그러면 왜 골지는 핵과 무슨 뭐 조면소포체 중간에 항상 그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야? 딴 데 가서 둥실둥실 떠다니면 안 돼? 그 이유가 바로 얘네들이 딱 고정을 시켜놓고 어디 딴 데 가지 마 하고 있든 그것도 역시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도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세포 그러니까 밖으로 물질을 배출을 한다든가 외포 작용이라든가 또는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유입을 하는 내포 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수성 소낭들이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조면소포체에서 골지로 수성 소낭을 보낼 때 마치 액체로 가득 차 있는 세포 내에서
여기서 하나 꼬집 하면서 띄어가지고서 수송소낭 만들고 조면소포초에서 자 가라 하고 고을지한테 던지면 얘가 둥둥둥둥 떠가지고서 고을지 표면에 더킹을 딱 해가지고서 둘 다 서로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축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니까 자기들끼리 스멸 해가지고 융합이 돼서 들어간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던진다 받아라 둥실둥실 보트가 떠가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철도라고 뭐 연상을 해도 좋고 아니면 고속도로라고 연상을 해도 좋고 거기다 딱 싣고 굴려버린다는 거지. 자 가라 하고 굴려버린다는 얘기도 사실 어폐가 있는 게 그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그 도로 위만 전담해서 움직이는 운동 단백질들이 사실 있어요. 운동 단백질들이. 그 운동 단백질들이 사실 이게 하나의 수송 소낭이라면 자 골지 여기서 이제 조면소포체예요. 저희가 골지야. 자 이거 저기 좀 갖다 배달해줘. 이들이 마치 택배 기사처럼 움직이는 택배 기사처럼 일머지고 수송소낭을 일머지고 그 하나의 긴 무슨 뭐 그것이 미세 소관이 됐든 아니면 미세 섬유가 됐든 이 도로 역할을 해주는 그 위를 이렇게 사뿐사뿐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송 단백질 요거를 일머지고 그게 바로 골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포생물학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밖으로 이제 물질을 수송하는 그 외포 작용을 전부 규명을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보여준 그 세 분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뭐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저기로 간다 그거를 밝혀냈다고 해서 그 정도의 상을 그냥 함부로 주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살짝 만화 비슷하게 보여준 여기서 굵직굵직하게 이 미세 소관들이 있는 거죠. 이게 마치 대한항공 색깔로 있는 이 미세 소관들 가장 큰 도로 고속도로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될 것이고 지방의 로컬로 간선도로들이 이제 지방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런 도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표피, 상피세포라고 하는 우리의 피부를 형성해주는 또는 우리 장기의 표면을 형성해주는 이런 상피세포, 에피텔리얼 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밖으로 삐죽삐죽 나와 있는 여기가 전부 이 속 안에는 미세 섬유들이 이런 식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큰 구조를 골자를 잡아주고 또한 이들이 도로 역할도 해주고 참 열일한다. 이거 없으면 세포가 도저히 존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가 지금 그것을 아까 얘기한 그 운동 단백질을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따라서 이 길마다 전부 자기 길을 여기는 내 구역이야 하고서 여기만 돌아다니는 특유의 운동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얘들이 여기를 걸어 다닌다는 얘기가 뭘까? 움직인다는 거지. 구조가 변한다는 거야. 애들. 지들이 무슨 함재비라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깔아줘야 돼. 지폐를. ATP를 한 번씩 가수분해를 해줘야 한 걸음 옮겨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물질을 이 안에서 수송을 해줍니다. 그것만 있냐? 아니야.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우리의 기능이고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뭐라고? 세포의 형태를 규정해주고 또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고 또 수송 소낭들의 이동 경로를 도로 역할을 해주고 경로를 제공해주는 그 다음에 이거는 각자 자기들의 또 특유한 투잡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근육 수축, 세포 분열, 세포의 운동성을 또 제공을 근육 수축을 할 때 근육 수축은 누가 해주나? 아까 얘기한 미세섬유하고 찰떡궁합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콤비로 항상 일하는 운동 단백질이 누굴까? 혹시 액틴은 미세섬유잖아. 그런데 그 미세섬유 위에서만 움직이는 운동 단백질을 이름 혹시 아주 유명한 운동 단백질이라서 혹시 알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마이오신, 그렇지.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실은 액틴 위를 마이오신은 걸어다니는 운동 단백질이야. 그런데 일반적인 세포에서, 근육세포가 아닌 일반 세포에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액틴이 갑이고 마이오신은 미오신이라고도 하지. 마이오신은 그냥 액틴 위를 걸어다니는 일개 운동 단백질일 뿐이야. 그런데 근육세포에 와서는 이 갑을이 바뀌어버려. 근육세포에서는 마이오신이 갑이 돼버려. 마이오신이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액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얘 원래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 운동 단백질이니까 ATP 쏴주면 지가 딱 움직이잖아, 한번. 근데 이들이 요거를 가만히 보다가 우리가 요걸 컨트롤 하겠어.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만한 큰 거대 세력을 형성해가지고서 그 액틴 위에 마이오신들이 그냥 막 개떼처럼 붙어가지고서 ATP 한번 먹일 때마다 자기들이 한번 놓아줬듯이 한번 찍 당겨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그건 자기들이 잘하는 전문이니까. ATP 주면 확 당겨버리는 건 자기들이 전문이야. 모든 운동 단백질. 근데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저 다른 세포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딱 고정이 되어가지고서 ATP만 주면 네가 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와 하고 당겨버리면 이제 액틴이 엇매기지고 하고 쪼그라드는 거지. 그게 근육 수축이라는 거지. 액틴들이 이렇게 서로 슬라이딩 도어처럼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마이오신이 쭉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이 됐다가 펴졌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본적인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작동을 하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살짝 변형이 돼가지고서 우리의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그런 겁니다. 식물이 이런 거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멍청하게. 식물도 이렇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액틴을 마이오신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점을 배웠으면 식물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식물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걸 아직 못 배워서 그냥 한 곳에 그래서 붙박이로 있는 겁니다. 세포 분열은 뭐냐? 세포 분열을 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 세포 분열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는 뭐예요? 일단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쪼개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거기에 있는 염색체가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두 가지가 전부 정확하게 수행이 돼야 세포 분열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또 각각의 서로 다른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각각 전담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포의 운동성 제공이라는 건 어떤 세포들은 자기들이 수영을 할 수 있잖아. 꼬리 쳐가지고 꼬리로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버터플라이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포들은 또 세포 골격 단백질이 마치 수염 구실을 해가지고 그 관우 수염처럼 하나 달려 있는 그 세포 골격 단백질이 이걸 제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 수축은 액틴 미세 섬유가 이것을 전담하는 것이고 세포 분열에서 방추사라고 염색체를 딱 갈고리 세워가지고 끌어당기는 라쏘 같은 그 밧줄이 바로 이 미세소관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겁니다. 방추사라고 우리는 그걸 부르죠. 이름. 그러나 방추사가 뭐야? 결국은 방추사는 미세소관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죠. 염색체만 특이적으로 잡아가지고서 너 이리 와. 확 당겨버리면 염색체 둘이, 자매 염색체가 둘이 붙어 있다가 서로 샴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방추사가 끌어당기니까 쟤는 저쪽으로, 얘는 저쪽으로 가서 세포 분열이 완성이 되는 거죠. 미세섬유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세포 두 개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세포의 운동성은 이제 선모와 편모 들어본 일이 있죠? 선모와 편모 얘네들이 하는 건데 자, 여기 바로 세포가 분열하는 단계에서 일단 이 염색체들이 여기 걸려있는 염색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게 염색체들이 방추사라고 하는 이 하늘색 미세소관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것이고 그건 미세소관의 영역이고 이 세포 자체가 동물세포의 경우죠. 동물세포는 어떻게 두 개가 서로 분리가 되느냐 하면은 마치 허리띠를 점점 더 세게 동염해서 개미 허리를 점점 만들다가 결국은 그 개미 허리가 또 끊어져 버리듯이 여기를 그냥 막 조여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조이는 거, 수축은 누가 전문? 조이는 건 내가 잘해. 누구지? 액틴이잖아. 근육 수축해서 해본, 자기가 경험해봤잖아. 나 이거는 전문임. 그래서 바로 액틴이 여기다가 자기들끼리 액틴이 요 지역에서 결집을 해가지고 액틴은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이잖아. 그러니까 수축을 팍팍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쪼여서 이러다가 하다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동물세포. 근데 식물세포는 이제 액틴이 이 일을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지. 동물세포에만 해당되는. 왜? 식물세포는 뭐가 있어서? 세포벽이 있으니까 이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세포 두 개를 분리를 시킬 때 어떻게 할까? 이게 안 되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끊을 수가 없으니 식물세포는 어떤 다른 전략을 써야 되겠지? 뭘 쓸까? 안쪽에서 병풍을 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제 여기 분리하는 겁니다 하면서 중간에다가 병풍을 땅땅땅땅땅 그 병풍이 이제 어떤 그 세포막과 똑같은 성분으로 병풍을 이렇게 쭉 쳐놓으면 그 병풍의 중간에 사이에 새로운 세포벽이 합성이 됨으로써 물리적으로 이런 데 구분해버리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런 또 노하우를 개발을 해내는 거죠. 자, 이건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닌 거고 이미 언급을 했고 미세소관 됐고 요것은 한마디로 요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더 상식적으로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요거는 조금 높은 내용이긴 하나 한번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넘어갑시다. 미세소관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세소관은 이 중합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단위체들을 중합체로 형성을 하거나 얘네들을 부서뜨려 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분해하거나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미세소관이. 그런데 희한한 점을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텍솔이라고 유명한 항암제잖아요. 저 미국 서해안이냐 걔네들이 서해안 맞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쪽에 저 오레곤하고 그쪽에서는 무슨 나무더라? 그 나무 껍질에서 이제 추출되는 그 추출물인데 텍솔이라고. 얘가 왜 항암제 구실을 할 수 있냐면은 미세소관 구조를 아주 안정화시킨다는 얘기는 미세소관은 원래 이렇게 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분해가 되기도 하고 다시 그 분해됐던 거를 조립되고 이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분해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지. 미세소관이 중합체 형태로 훨씬 더 오래 남아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바로 텍솔이에요. 근데 그거 역할 때문에 얘가 항암제 구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지? 왜 항암제하고 그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콜히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약이 있어요. 얘는 워낙 이 독성이 세서 이거 직접 사람한테 항암제로 치기에는 조금 그래. 그러나 실험실에서 최소한 세포 분열을 억제시키는 그럴 때는 아주 특효약으로 실험실에서 세포 분열을 공부하다가 하는 중간에 인위적으로 내가 어떤 세포 분열 연구 과정에서 잠깐 스탑을 시켜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땐 얘를 치면 돼. 그러니까 얘는 항암제로도 쓸 수 있지 얘도 분명히 당연히. 왜 얘를 항암제로 쓸 수가 있어? 암은 뭐예요? 세포 분열을 걷잡을 수 없이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가 막 지멋대로 하는 게 암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콜리친을 딱 쳐버리면은 세포 분열을 못 한다. 왜 못하지? 콜리친을 치면 세포 분열을 왜 못할까? 방추사가 못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 그건 맞아. 이해가 가. 근데 텍솔은 뭐야? 좀 반대 아니야? 미세소관 구조를 안정화시키니까 방추사를 훨씬 더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세포 분열이 촉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또 왜 뭔데 항암제로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냐? 이 패러독스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왜 그럴까? 왜 서로 정반대의 약효를 가진
두 물질이 한 방향으로 둘 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억제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을까? 응? 안 없어지게 함으로써 뭐 하긴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완전히 왕세를 끝나고 청소해야 된다니까 청소를 못 시키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야 맞아.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미세소관의 입장에서 이 미세소관의 아킬레스건도 아니지. 이게 특성을 사실 건드려 줄 수 있는 그거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줄 수 있는 성질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미세소관은 일부러 자기들을 불안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끝부분이 막 와르르 무너졌다가 이렇게 다시 쌓아놨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미세소관의 끝은 미세소관의 길이가 있으면 이게 얘네들이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끝이 계속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끝부분을 되게 이제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가만히 무슨 짓을 안 하면 그냥 저절로 흐물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시 조금 주섬주섬 해가지고서 이렇게 조금 안정화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일부러 즐겨 세포는 그것을 우리는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인스테빌리티라고 해요. 불안정성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깔고 있다가 이 미세소관을 만들 때는 미세소관의 소단위체인 튜뷸린을 가져와야 이제 미세소관을 이제 합성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미세소관은 평소에 세포가 여기 있어서 평소에 미세소관은 여러 가지 자기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잖아. 주로 큰 도로 역할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야얘 세포 분열해야 되지. 세포 분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포 분열하면 방출사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방출사 만들기 위해서 튜뷸린을 새로 또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지? 그게 게을러가지고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보도블록 깨가지고 지가 지금 데모해?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이들을 다시 분해해가지고서 그거를 방출사 만드는 어차피 똑같은 미세 소관이잖아. 그걸 재활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려면은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미세 소관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놔야 되잖아. 일부러 불안정하게.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야, 이제 길 그만하고 빨리 우리 방출사 만들어야 돼. 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얘네들을 빨리 전용해가지고서 방출사로 전환하기에 쉽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분해가 잘 돼야 되는데 분해를 억제시키면, 그러니까 텍솔 같은 거는 분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같은 맥락이죠, 아까. 그래서 텍솔은 미세소관 자체를 분해를 억제를 시켜놓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빨리 방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니까 일단 진입이 안 되는 거 세포 분열로. 또 어쩌다 세포 분열을 하고 있던 단계라 하더라도 하고 있던 단계라면은 그게 분해가 안 되니까 세포 분열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콜치신은 정반대로 이거를 합성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방출사 자체가 아예 못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 두 개가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의 길다란 이 몸통 이것도 사실 미세소관이 이걸 쭉 깔아놓고 있거든요. 이거. 그런 경우는 얘네들이 막 그렇지 멋대로 역동적 불안성정을 막 이렇게 보이면은 신경세포의 이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 끝에다가 신경세포 같은 특별한 곳에서는 여기다 보호 캡을 딱 끼워놔가지고 그것들 또 수행해주는 단백질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이게 갑자기 무너져서 와르르 찢어 길이가 원래 신경세포 길이가 이렇게 딱 돼 있다가 요 엑선이 그러다가 짧아지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치매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 신경세포들은 또 뇌를 돌아다니는 뇌를 순찰하는 백혈구가 뭐야 얘네들은
서로 간에 연결을 접속을 하고 있지 않은 신경세포들은 자기들이 전부 다 어흥하고 잡아먹어버려서 파괴시켜버려요. 그럼 그런 신경세포들은 없어져 버리잖아, 뇌에서. 없어진 다음에 다시 재생이 안 되잖아, 뇌는. 그래서 치매가 발생한다는 게 현재 이론입니다. 중심체는 뭐 생략. 세포 분열을 할 때에 이 미세소관 같은 거를 근원을 보면은 안에 이제 맨 밑에 있는 나무로 치면 나무 뿌리 같은 구조, 그 기저에는 어떤 특별한 구조가 있다는 것인데, 요거를 가지고 요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방추사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운동성을 제공해주는 편모와 선모 같은 데도 기본 구조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굳이 그다지 이거 엄청나게 생물, 일반 생물과 특히 고등학교 일반 생물에서도 어쩌면은 매우 강조를 하던 그런 사안인데, 뭐 그렇게 굳이 강조를 하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 그런 건데, 어차피 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원래 이 정자의 꼬리가 바로 그런 편모로 되어 있잖아요. 운동성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정자가 난자와 이제 융합을 해서 수정이 되면은 정작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편모를 제공하던 요게 드디어 중심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정이 된 그 세포 안에서 방추사나 또 다른 미세소관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서로 다 동일한 것이 아주 현명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게. 뭐 운동 단백질들이 있다라는 정도. 미세소관에는 특별하게 미세소관만 전담으로 전용 운동 단백질 두 가지, 카이네신, 다이네인 같은 것들이 있고, 아까 언급을 했듯이 미세섬유에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그러니까 마이오신이 미세소관에 와서 못 놀아. 자기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카이네신이나 다이네인 같은 것들이 액틴 미세섬유에 가서 못 놀아. 특별하게. 얘네들은 특별히 왜 그런지 모르지만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운동 단백질이 있는데 반해서 작으니까, 길이 작으니까, 좁으니까 액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의 마이오신이라는 한 종류의 미세섬유 운동 단백질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운동 단백질들의 타입이 세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수분해 ATP 에너지원으로 써서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또 뭐겠어요? ATP를 사용하면 왜 에너지를 사용해요? 이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이해가 되는 것인데, ATP를 사용함으로써 얘가 구조가 변하는 거지. 인상기를 팍 꼽아버리니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또 꽂으면 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지. 얘네들이 뭐 좋아서 ATP가 무슨 영양분이라서 막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일까. 그들에게 신경세포가 있다면. 저는 또 말도 안 되는 또 우스갯소리를 해봅니다. 자, 중간섬유는 운동 단백질들이 여기는 없어요. 중간섬유는 그냥 구조적인 역할을.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조로증 있잖아요. 세포 막 벽이 무너져 버리는. 왜 무너졌을까? 바로 이 중간섬유 중에 하나가 그 핵막에 이 천정을 이렇게 쫙 받쳐주는 그 중간섬유의 유전적인 결함이 생겨서 그게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없이 붕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케라틴, 손톱과 머리카락에 그렇게 풍부한 케라틴, 이들이 전부 다 그 세포 골격 단백질들의 중간 섬유의 하나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여담이지만, 뭐 세포 생물학 강의 내용 중에는 확실히 이렇게 나오는 얘기지만, 일반 생물학 시간에야 뭐 굳이 그다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살필 필요는 없으나, 자, 이게 이제 액틴이에요, 액틴. 액틴의 위에서 움직이는 미오신 중에 하나예요. 마이오신 중에 하나야.
자, 저기 저 멀리로 갑시다. 여기 카이네신과 다이네인. 카이네신의 다리고 다이네인의 다리입니다. 이 둘이 너무 처참하리 마치 숏다리들이잖아요. 운동 단백질로서 다리 길이야 얘가. 이게 다리 길이고 요 길이가 다리야. 여기가 요 길이를 따라서 얘 구조가 변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숏다리야. 뭐 지금 우리가 이게 어쩐 뭐 모델들 품평에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숏다리들이에요. 카이네신과 다이네인은. 그런데 마요신을 보니까 와우 롱다리. 엄청난 롱다리네 얘네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진 않지만 왜 그럴까? 혹시? 아니, 카이네신 다이네인 이 미세소관 위를 움직이는 애들은 아주 짧은 다리로 막 움직이는데 왜 이 액틴 위를 움직이는 마요신은 긴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점펑 이렇게 움직일까? 혹시? 혹시 그 무슨 힌트? 아니면 그냥 얘 시험 내버릴까? 어쩌면 챗GPT도 모를 수도 있어, 이건. 왜 그럴까? 도로의 성질을 한번 보세요, 도로. 도로로서, 하나의 도로의 질로서, 도로의 퀄리티로서 미세소관과 미세섬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미세소관은 크지, 크면서 또 어떻게 돼 있어? 관이니까. 관은 평평한 포장도로 같은 거야. 그지? 그런데 미세 섬유는 얘가 그림상으로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울퉁불퉁한 길이야. 그러니까 얘가 카이네신이나 다이네인처럼 숏다리를 가지고 있다면 한 걸음 여기 지고 그 다음 걸음 걸을 때 이 밑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평평한 다리에 있다 밑으로 떨어지면 얘가 어이쿠 하면서 분명히 떨어질 거야, 밑으로. 저 천길 낭떠러져 아, 뭐 됐다 하면서 다시 주섬주섬 기어 올라가고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될 거야. 이게 롱다리인 이유는 여기서 여기까지 두 접점, 가장 높은 포인트. 여기서 여기까지 미세섬유가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표면이 두 개의 높은 포인트를 딱딱딱 집어서 징검다리식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육세포 됐고. 또 액틴은 사실은 그 아메바나 또는 우리의 면역세포 중에서 대식세포처럼 이렇게 식세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세포 막 표면이 삐죽 나와가지고서 쭉 뻗어나가는 그 기전, 그게 미세섬유들이 밑에서, 바로 세포 막 바로 밑에서 엄청나게 막 열일해가지고서 갑자기 미세섬유를 합성을 엄청나게 빠르게 한 부분을 해버리면 이쪽 부분이 축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랬다가 다시 분해를 엄청나게 빨리 해버리면 딱 잡아서 끌어당겨가지고서 이 안으로 꿀꺽하게 해주는 그러한 또 신기한 중요한 역할도 미세섬유들이 해줍니다. 아메바에서 그것을 우리는 위족, 다리가 가짜 다리라는 얘기지. 이런 데가 갑자기 이쪽에서 갑자기 이게 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지. 액틴의 합성을 갑자기 그렇게 재빠르게 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요 잡힌 이게 세균이 될지 이스트가 될지는 모르겠는 어쨌나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끌려 들어와서 이 안으로 꿀꺽 삼켜져서 어디로 갈까 그러면? 얘가 이 안으로 꿀꺽 되면 얘가 곧바로 가는 장소는 어디? 벽제? 화장터? 어딜까? 라이소솜이지. 그렇지. 라이소솜 꿀꺽 가서 모든 것이 분해가 되고. 자, 세포 외 기질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세포 외 기질 언급들은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세포 외 기질은 왜 있는 것이며, 그런. 자, 첫 번째,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동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없어. 동물 특유의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들도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도 역시 안에 있는 세포 골격 단백질처럼 길다란 단백질들인데, 세포 골격 단백질들만큼은 엄청 길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들은 전부 뭐가 되어 있냐면 엄청나게 당들이 부착이 막 돼 있어요. 일단 당이 부착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잖아. 세포 밖으로 쫓겨난 단백질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합성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조면소포체에서 시작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거기서 당 먹고 시작하고 골지로 보내졌을 거 아니야. 그럼 당 엄청 더 먹고 그러면서 일단 밖에 나갔을 경우에는 이 당이 그냥 엄청나게. 그래서 이 단어가 고분자 당단백질들의 복합체, 엄청나게 복잡한 당들이 엄청 쌓여있는 긴 단백질입니다.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일이 있는 이름이잖아. 콜라겐, 돼지 껍질에 그렇게 많다는, 피부에 그렇게 좋다는, 다 있는. 그 다음에 파이브로넥틴도 마찬가지고 프레기오글라이칸, 라미닌 이들이 전부 다 있는데 기능들이 일단 몇 가지가 주요한 기능들이 얘네들이 세포 밖에서 왜 이렇게 질비하게 쌓여 있어야만 되느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포 외 기질 단백질로 얘를 쳐줘야 되느냐 하고 애매한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조금 그렇잖아. 인테그린?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에서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막에. 아니, 니들이 막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니들이 왜 세포, 왜 기질 단백질이야? 원래 계통이 그런 애들인데 임시로 내가 파견 나와 있는 거야 라고 항변을 하면 그냥 받아줍시다. 어쨌든 이들이 전반적으로 몇 가지 그런 주요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인데 이들 기능이 엄청 또 중요합니다. 일단 패딩 구실을 충격 흡수를 해주는 소프트한 패딩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바로 이 콜라겐이나 프로리오글라이칸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애들이 주로 그러니까 연골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특히 무슨 콜라겐 하면 이제 용수철처럼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있으면은 훨씬 이제 촉촉 이제 푹신푹신해지고 충격도 흡수해주고 그러니까 연골에 많이 있는 것이고 프로리오글라이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각각의 이름들을 사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포 바깥에 있으면서 당이 엄청 붙어 있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신축성이 있는 단백질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세포 밖에 있음으로 해서 무슨 역할을 우리에게 해줄까? 바로 이러한 압력들이 가해질 때 일단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참 중요하겠네. 이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물 세포는 다세포 생물이잖아.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건데 특히 예를 들어서 최전선에 놓여 있게 된 세포들, 우리 바깥쪽에 있는 피부 세포라든가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하나의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이들에서 가장 걔네들한테 이름을 직접 들어본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내 멋대로 지어낸 얘기긴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악몽은 무엇일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 본선에서 유리돼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냥 우르르 밖으로 얘들은 맨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유실되기가 매우 쉽잖아. 그럼 이들은 그냥 이제 가는 거야 이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본체에 접착 고정이 든든하게 돼 있어야 안정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을 하겠지. 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바로 세포 바깥에서 이들 세포의 바깥쪽에서 마치 접착제 구실처럼 고정을 딱딱딱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요 단백질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이름이야 뭐 그렇지만 이름 자체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떤 세포의 기질 단백질은 그냥 충격 완화, 충격 흡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수직 표면에 붙어 있는 세포들 어떻게 붙어 있을까? 바로 이러한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이 본드 역할을 해줘가지고서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동물 세포들은 막 이동을 하거든. 특히 이 발생 과정에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 옆에 있느냐를 인식을 하는 게 엄청나게 이들의 운명을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어떤 세포하고 같이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얘 옆에 있으니까 어떤 세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서 그러한 특별한 세포로 분화를 하는 그 역할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 옆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거야 얘가. 바로 이러한 세포들이 바깥에서 서로 막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세포막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포 바깥에 있는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발길질을 해가지고서 세포 골격 단백질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누구 옆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은 아니지만 세포막에 붙어 있으면서 세포들끼리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묶어주고 또 소통을 해주게 하는 몇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3가지 종류의 그러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연접, 반, 연접. 연접은 전부 정션은 전부 연접으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 zoom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반으로 해놓은 거지. 헷갈려. 접착, 연접, 접착, 반, 밀착, 연접. 뭐,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들 3개가 접착 연접은 어떤 구실을 해주는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이트 정션이 이 상피세포입니다. 피부에 있는 상피세포들의 이 3가지의 단백질들이 아주 잘 발달이 돼서 흔하게 주로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맨 위쪽에 있는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밀착 연접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마치 이 2개의 세포 사이를 지퍼처럼 이렇게 쫙 올려버리는 그런 구실을 여기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 틈새로 어떤 물 같은 것조차 통과를 못하도록 이걸 꽉 막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두 세포 사이를 어떤 이상한 유해 물질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 밀착 연접이라고 하는 접착 연접이라고 하는 요것은 이 둘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데스모소미 얘네들은 마치 못을 대못을 박아버리듯이 이 둘을 물리적으로 고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단백질의 역할로 인해서 이 상피세포들이 서로 흔들리지 않게 스크럽 짜고 안 무너지고 대우를 이렇게 유지를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둘 사이 틈새를 함부로 누구들이 통과를 못하게 해주고 얘가 만약에 이런 애들이 만약에 특히 밀착 연접 같은 이 단백질이 만약에 유전적으로 결함이 생겨서 못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런 환자 어릴 때 당장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끔찍해서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피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화상 입은 것처럼 온 몸이 피부가 엉망이 되어버려. 왜냐하면 이 사이를 뚫고 모든 것들이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또 어디서 그렇게 큰
역할을 발휘를 하느냐 하면은 BBB라고 있어요. BBB. 여러 가지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공 때문에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전부 다 B로 시작하잖아. Blood Brain Barrier. 한국말로 하면 혈-뇌 장벽. 뭐냐면 뇌와 혈관 사이를 통과하는 이 경계선에는 물조차도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로 타이트하게 막아버린. 그래서 함부로 뇌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이게 누가 해주겠어? 바로 얘네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물론 이러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조금 열어주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BBB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차단벽. 이게 그 근원은 바로 이러한 또 밀착 연적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거의 끝나가는데, 그렇지. 요까지만 하고 쉬고 10분 쉬고 그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저 맨 밑에 보통 이 세포의 맨 밑에 층에는 이것들과는 성질이 다른 또 하나의 연접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동물 세포에서. 이들은 간극 연접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이렇게 잡아두는, 위에 좀 전에 얘기를 언급한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은 이 두 세포 사이를 꽉 잡아 붙들어 매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연접. 이 간극 연접은 전혀 다른 기능을 해주는 거야. 자유무역, FTA 같은, 또는 개구멍? 이러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는 구멍을 그냥 여기 하나 뚫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없으면 그 둘 세포 사이로 모든 물질의 통과는, 소통은 엄격하게 그 수송 단백질들이 확실하게 선별을 해서 너는 들어와,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너무 인생이 너무 팍팍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서 저 밑에다가는 마치 밀수를 할 수 있는 한테 여지를 만들어 놓는 간극 연접이라는 구멍을 뚫어놔가지고서 그 틈새로는 크기만 맞으면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해서 일종의 숨통을 조금 틔워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동물에만 있는 거예요. 요거는 단백질이 6개의 단백질, 기둥처럼 생긴 단백질을 세포막에다가 드릴처럼 구멍을 따다닥 6개를 박아버리면 그 중앙에 구멍이 하나 뚫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으로 왔다 갔다 물질이 하는 건데, 식물도 보면은 군침을, 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다. 그런데 식물이 간극 연접 같은 그런 구조를 가져서 물질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또 뭡니까? 식물은 드릴로 이렇게 단백질을 드릴을 딱딱딱 그냥 그대로 깨져 나오겠지, 단백질이. 세포벽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놈의 세포벽이 발목을 잡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식물도 나는 이건 꼭 가져야 되겠어. 암만 식물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나도 이걸 갖고 싶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비슷한, 그래서 이런 간극연접 구실을 똑같이 해주는데 식물에서, 그래서 이제 이름은 원형질 연락사 플라즈마 데스마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뭔가 조금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식물에서. 어떻게 할까? 아까 어떻게 했었죠? 병풍을 만들어놨잖아. 막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세포 벽이 아까 그 세포막을 새로 만들고 세포벽을 치고 하는 그 틈새에 그것이 완전히 다 완성되기 전에 마치 우리 이 문을 조금 열어놓으려면 어떻게 해놓으면 돼요? 이 문을. 중간에다가 양탄자를 살짝 무슨 뭐를 살짝 끼워놓는다든가 해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게끔 해놓잖아. 그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막을 하나 중간에 이제 끼워가지고서 막이 이걸 틈새를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이 문이 완전히 못 닫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이제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를 기본으로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원어가 플라즈모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원형질 연락사라고 이제 두 개 기능까지 이제 함축하게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간극 연접의 구조인 것이고, 식물에서는 이 원형질 연락사라고 생긴 요게 바로 두 개의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를 막이, 이들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잠깐 하면서 얘가 막이 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막이 양다리를 걸치게 있게 되면 요 사이로 조금 틈이 생기는 거지. 요 작은 틈 사이로 물질들을 이동하겠다는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뭐 작동을 하니까 이렇게 성공을 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땡큐 하면서 얘네들이 딱 빨대를 딱 꽂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이미 분화가 된 세포로 감염을 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그럼 딴 데로 이동을 하자. 이게 없었으면 그냥 여기서 갇혀서 죽는 건데, 바이러스들도. 요거를 통해 가지고 딴 데로 씩 하고 다니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어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진도가 오늘 성공적으로 잘 나갔어.